암 투병 중 배신당한 아내의 복수, 그들의 파멸과 내 삶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은 한 여성이 겪은 인생 최고의 시련과 그로 인해 얻은 삶의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암 투병, 배신, 그리고 복수.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 그녀가 얻은 결단과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련의 이야기 이상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한 변화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며 결국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정말 내 인생을 위한 것일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내 삶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30대 여성. 나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불만도 없었고 나름 행복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다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때때로 나를 챙기고 배려해주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나의 몸이 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깨졌다. 암이라는 병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나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때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진단은 확실했다. 유방암 3기. 그 순간 내가 상상할 수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단지 암이라는 병이 나에게 닥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퇴원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 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겪은 일은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보다 더 큰 배신이었다. 그날 나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다. 그 여자는 상간녀였다. 나를 배신하고 내가 없는 동안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리는 하얘졌다. 이럴 수는 없다. 내가 암투병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다. 그 상황이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맞닥뜨린 진실이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토록 절망하게 만들 수 없었다. 내 몸은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고 그가 내 옆에서 나를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큰 배신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순간에 나 자신이 너무도 작아 보였다. 내가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를 대신해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무엇을 주었던가? 결혼 초기 그의 다정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 남편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서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가 나를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상처, 그리고 그가 나에게 한 모든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내가 살아갈 이유는 더 이상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찾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사랑의 배신이 아니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이제 그와의 관계를 끊고 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혼을 결심한 순간 그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든 나는 더 이상 그의 속삭임이나 약속을 믿지 않기로 했다.
내가 암 투병 중에 겪었던 모든 일들은 그가 나에게 한 말과는 달리 그의 진심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그 후 나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상처는 내가 이제 그 누구에게도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해줄 교훈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암 투병을 겪으면서 겪은 가장 큰 배신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암을 겪으면서 나의 삶이 변했고 그 변화는 단순히 내 몸의 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치유해야 했습니다. 이 배신을 통해 나는 더 이상 남편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내 자신뿐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란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때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였다. 내가 그토록 유지하고 믿었던 남편과 시댁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리 나를 외면하고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그저 형식적인 걱정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리게 될까 걱정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 말이 나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암에 걸린 건 걱정되지 않냐. 그래도 아들 걱정은 하잖아. 만약 내가 아프게 되면 우리 아들이 뭐가 될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나의 아픔을 공유하기보다는 자기 아들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는 거였다. 내가 암에 걸린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나의 고통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자식의 미래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것은 그들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고 유지했던 시댁이 얼마나 차가운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댁의 다른 가족들도 내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그저 내가 버티기만을 바랐다.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에 대한 공감은 전혀 없었다. 나는 그저 그런 차가운 태도에 점점 더 마음이 무너져갔다. 왜 나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까? 왜 내게 아무도 다가와주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남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그가 나를 챙겨주고 내가 아프면 함께 해줄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보여준 모습은 전혀 달랐다. 그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나의 아픔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내가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부터 점차 나에게서 멀어졌고 그가 보여준 감정은 나의 고통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배려도 없었다. 그가 내 옆에 있을 때도 나는 항상 혼자였고 그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갔다. 그가 점점 더 내 곁을 떠나가면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은 결혼 초에 다정하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가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준 것이었을까? 나는 그가 나를 지지해줄 사람이라고 믿었고 암 투병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외면하고 시댁 역시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떠나가게 만든 것은 너무나 큰 배신이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심이었다. 이 고통을 혼자서 견디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도 사랑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댁의 차가운 반응은 나를 정신적으로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시댁은 나를 외면하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아들에게만 집중됐다. 나는 이 순간부터 시댁과의 관계를 끊을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무관심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는 없겠다고 느꼈다. 내가 암 투병을 하는 동안 그들이 보여준 냉담한 태도는 내가 그들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차가운 반응도 나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내 옆에서 나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는 나의 아픔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와 함께 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 이제 나는 내가 혼자서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도 시댁도 더 이상 나의 삶에 존재하지 않기를 바랐다. 이제 나는 내 삶을 온전히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남편과 시댁은 나를 외면했지만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이겨내고 암 투병을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댁과 남편의 차가운 반응은 내가 이혼을 결심하게 만든 중요한 이유였다. 그들이 나에게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무관심은 나를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원했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결혼 초기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었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전형적인 행복한 부부로 보였다. 남편은 그다지 다정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내게 안정감을 주었고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듯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은 편안한 일상이었고 나는 그와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나는 그의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런 그와 함께한 결혼 생활에 별다른 불만이 없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시댁과의 갈등이 점차 커지면서 남편과 나는 서로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시댁은 나에게 언제나 냉담했고 나는 그들의 반응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나와의 관계보다 시댁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시댁의 눈치를 보며 내게 소홀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저 남편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암 투병 중이라서 마음이 어지러운 건지 그가 나에게 점점 더 무심해지는 건지 헷갈렸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나는 점점 더 몸이 쇠약해지고 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의 핸드폰에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메시지들을 발견했다. 그 메시지 속에서 나는 남편이 나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게는 이 사실이 하나의 충격이었다. 남편이 나를 속이고 있었고 그는 이 사실을 전혀 숨기지 않았다. 더 큰 충격은 그가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냥 잠깐이었다. 나도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고 있어.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내게 더 큰 상처를 주었다. 그 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나에게 무책임한 말을 덧붙였다. 너도 알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나도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한 유도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진심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다. 나는 그가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요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나는 깊은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가 나에게 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내 아픔을 짓밟은 행동이었다.
시댁은 이 상황에서 더욱 차갑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들이 내 아픔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을 감싸고 나를 비난하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내게 아무런 위로도 없이 너는 괜찮겠지? 라고만 말했다. 그 말 속에서 나는 시댁의 냉정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내 고통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다. 그들은 나에게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외로워지고 내 자신이 얼마나 버림받았는지를 실감했다. 남편은 뇌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을 무마하려 했고 시댁은 이를 덮으려 했으며 나는 그들 사이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내가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조차 그들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아프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주길 바랬지만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다. 남편의 요도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그의 모든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은 이제 거짓말로만 들렸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내가 암 투병 중에 겪었던 고통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상처로 남았다. 시댁과의 갈등은 더 이상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반응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고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제 나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과 시댁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이미 충분한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배신과 갈등 속에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남편과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은 내가 암 투병을 하면서 느낀 외로움과 절망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들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아무런 공감도 없이 나를 외면했다. 나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들의 배신과 무책임한 태도는 내가 겪고 있는 암 투병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로 남았다. 내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나의 아픔에 무심했으며 더 나아가 나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몰두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결코 잊을 수 없었고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를 괴롭혔다. 특히 그들이 나를 배신한 후 나의 상황을 외면하며 상간녀와의 관계를 숨기려 했을 때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동시에 복수의 불길이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암 투병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 몸의 변화와 함께 내 마음도 변해갔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그리고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동안 나의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남편과 시댁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내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고 결심했다.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나를 더 괴롭힐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들의 죄를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복수를 결심한 후 그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은 그들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나는 남편의 핸드폰, 이메일,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의 행동들을 살폈다.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숨기려고 했던 모든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는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증거들을 하나씩 찾을 때마다 내 안에서의 분노와 배신감이 더욱 커져만 갔다. 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간녀와의 메시지, 그들이 함께 보낸 사진들, 그리고 내가 아프다고 걱정하는 대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남편의 말들이 내 눈앞에서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고통을 무시하고 나를 배신했다. 그 사실이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졌다. 비밀을 하나씩 파헤친 후 나는 복수의 첫 번째 단계로 소송을 시작했다. 이 소송은 단지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내가 남편과 상간녀에게 준 상처는 단순히 말로만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통이었다. 그들이 내게 준 그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소송 준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남편과 상간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고 그들이 내게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얼마나 나를 속여왔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소송이 시작되자 나는 점점 그들의 비겁함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에게 했던 잘못을 숨기려 했고 그들은 나의 고통을 무시한 채 내가 시끄럽게 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이 나에게 한 상처가 내게 얼마나 큰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들은 점차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내게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을 피하려 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나올수록 그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었다. 그는 내가 그를 믿고 살았던 모든 시간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나는 그가 내게 한 모든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나는 그가 상간녀와 함께한 사실을 밝혔고 그들이 나에게 했던 모든 부정적인 행동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과 상간녀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무시했던 태도와는 달리 그들은 점점 더 피곤해하고 지쳐갔다. 내가 그들에게 진실을 밝혔을 때 그들의 비겁한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다. 남편은 결국 나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고 상간녀는 그가 나에게 한 짓을 모두 숨기려 했지만 나는 그들의 죄를 하나씩 밝혀내며 그들이 저지른 일들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복수를 하면서 나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했던 복수의 형태는 아니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지 알기 위해서였다. 소송을 시작하면서 나는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꼭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다. 남편과 상간녀가 내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압박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를 배신한 만큼 나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분명히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남편과 상간녀의 거짓말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짓을 알리기 위한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를 치유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소송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내 소송을 무시하며 내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나를 나약하게 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나갈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남편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점점 더 확실해졌고 나는 그의 거짓말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가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내가 찾은 다른 모든 증거들은 그들이 내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을 보여주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내게 고백하거나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고, 그저 그녀와 남편이 잠시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가 내게 한 행동은 단순히 잠시가 아니었고, 그들의 관계는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원인이었다. 나는 그녀를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들기 위해 그녀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의 거짓말과 무책임한 행동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녀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간녀는 점차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비난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국 법정에서 나와 마주하게 되었고, 나는 그녀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 그녀가 내게 한 상처는 너무도 깊었고, 그녀가 내 인생을 망친 만큼 나는 그에게서 사라지지 않을 만큼 큰 교훈을 얻어야 했다. 소송의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남편과 상간녀는 처음에는 내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깔보려 했지만 점차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은 그동안 숨겨왔던 불륜 사실이 결국 드러나면서 그의 직장과 회사 내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다. 그의 불륜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그가 맡고 있던 직책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고, 그는 회사 내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다. 그의 동료들까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의 직장 내 위치는 점차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상간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했지만 결국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그녀가 직장 내에서 나를 배신하고 남편과 함께했다는 사실은 결국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믿을 수 없었고, 그녀가 이전에 맡았던 역할은 점차 어려워졌다. 남편은 결국 내가 그에게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그가 받아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가 요구한 금액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내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그가 느낀 감정은 후회보다는 분노였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원망하며 내가 한 모든 일들이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주장했지만 나는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가 겪는 어려움은 그가 나에게 한 배신과 불법적인 행동의 대가였으며 나는 그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했다. 시댁은 그동안 내가 암투병 중에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괴롭혔으며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받게 될 결과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아들이 그토록 큰 문제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해 그들은 결국 그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편은 결국 내가 법적으로 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나를 원망했지만 점차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모든 잘못이 하나둘씩 세상에 드러나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내게 말로는 사과하지 않았고 내게 준 상처는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았다. 치료와 소송이 끝난 후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다. 암투병, 남편과의 배신, 시댁과의 갈등 등 모든 일이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들이 이제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몸이 여전히 약하고 마음이 불안정했지만 나는 점차적으로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끝자락에서 나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내 몸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는 음식에 신경 쓰고 운동을 시작하며 내 몸의 상태를 점검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점차 내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는 이 작은 변화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의 암투병과 갈등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강해졌다. 모든 일들이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나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암투병 중에 나는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남편과 시댁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것도 내 행복을 방해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미련을 떨쳐내는 것이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내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들을 그냥 쌓아두고 계속 생각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를 떠나며 남은 미련과 후회를 모두 떨쳐내기로 했다. 그동안 그의 배신과 거짓말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나는 그들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내가 그의 존재를 계속 마음에 두고 산다면 나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를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준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와의 연결을 끊고 나를 위한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남편이 내 삶에서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채워야 했다. 나는 그를 떠난 만큼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었다. 그가 내게 준 고통을 마주하며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나는 이제 그를 떠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유였다. 나는 이제 남편과 시댁,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어 쉽지 않았지만 나는 점차 그들의 기억을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놓아줘야 했다. 그동안 나를 얽매던 것들을 놓아주고 나 자신을 다시 찾기로 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이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내가 항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남편과 시댁의 시선에 맞추며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그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나는 나 자신에게 도전하기로 했다. 그동안 내가 억제했던 꿈과 목표를 다시 되살리기로 했다. 암투병과 여러 갈등 속에서 나의 꿈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그 꿈을 쫓기로 했다. 나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로 결심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다.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조금씩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나의 관심사였던 예술, 글쓰기, 여행 등을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만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전에는 내 몸과 마음을 억제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나는 그 모든 제한을 풀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나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암투병 중에도 그 힘든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그동안의 고통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내 미래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는 내 꿈을 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동안 내가 겪었던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암투병을 겪으며 나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 이상으로 내 마음과 정신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내 몸은 점차적으로 약해졌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모든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옳은 걸까? 이런 질문들이 내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이런 고민 속에서 나는 점차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남들에게 맞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차가운 태도, 그 모든 고통이 나에게 뼈저리게 다가오면서 나는 내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은 늘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에 대한 선택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암투병이라는 시련을 겪으며 나는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는 철학을 배웠다. 남편의 불륜과 시댁의 무관심,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는 결국 그들 자신에게 돌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들이 나에게 한 모든 행동이 결국 그들 스스로에게 어떻게 돌아갈지를 지켜보았다.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나는 더욱 강해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은 것은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찾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소홀히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소중히 여겨야 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다. 이제 나는 내 건강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암투병을 겪으며 내가 가장 생각한 것은 바로 가족이었다. 치료 중 병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아팠던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었고 내가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었다. 병원에 있던 동안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기운이 빠져 있을 때 부모님은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 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해준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고마운 일이다. 내가 치료를 마치고 다시 건강을 되찾은 후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이제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나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다. 내가 암투병 중에 배운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바로 건강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돈, 명예, 성공은 건강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매일 건강을 돌보기 위해 운동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가족들의 응원 덕분이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과 건강이며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암투병을 겪고 나서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 그동안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암투병을 겪으면서 나는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왜 지금까지 버텼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그 결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암투병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는 후회하지 않도록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암 투병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건강의 소중함이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암 투병을 하면서 나는 내 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내 건강을 우선시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지만 건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알리고 그들이 자신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암 투병 후 나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찾았다. 과거의 나와는 다른 더 강하고 더 당당한 내가 되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에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은 남들에게 맞추어 살았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암 투병을 겪으면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러분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삶도 지금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녀의 여정은 단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삶의 교훈과 싸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실화사연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응원합니다.